근데 저는 확실하게 이건 있는 것 같아요. 혹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분들은 받아요. 안녕하세요, 세주TV 김주현 세무사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게 아마 12월이다 보니까 연말 특집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올해 가장 큰 화두가 되었던 주제는 자금 출처 조사가 아니었나 싶어요. 오늘은 그래서 자금 출처의 조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드리고 자금 출처 조사를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과 또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모두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금 출처 조사 저희가 왜 받게 되는 걸까요? 국세청에서는 일반적으로 나이에 대비해서 과다하게 자산을 형성하거나 과다하게 빚을 갚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자금이 어디서 났는지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러한 자금에 대해서 어디서 이 자금이 나왔는지를 소명하는 절차가 자금 출처 조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핵심은 너 이 자금 네가 번 게 아니라 부모님한테 받아온 거 아니야? 네가 벌었다는 증거를 우리한테 갖다 줘 라고 하는 거죠. 항상 저는 여기서 참 우리나라 납세자들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 뭐냐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너 이런 혐의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의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의심을 하면 그 죄가 없음을 납세자 본인이 가서 밝혀야 돼요. 그러니까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내가 죄가 있음을 밝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서 죄가 없음을 밝힌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이 비용이 소모가 되고 노력도 많이 소모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행정 절차적으로 자금 출처 조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저희가 이걸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실제 자금 출처 조사가 들어왔을 때 대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세요. 몇 년 전에 내가 이 돈을 어디서 났는지, 물론 거액의 돈이라면 기억을 하시겠지만 소액의 돈이 반복적으로 들어오거나 나갔다라고 하면 솔직히 그게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점검을 하는 게 국세청에서 하는 자금 출처 조사다라고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을 할까 궁금하시죠? 정확한 기준은 국세청에서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 공개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예를 들면 국세청에서 우리 30대에 4억 이상 집을 산 사람들은 우리가 100% 자금 출처 조사를 할 거야 라고 공지를 하는 순간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3억 9천에 다 집을 살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국세청 입장에서도 내가 특정한 기준을 말하는 순간 그 기준에 미달되게 거래가 많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기준을 말하기는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아파트를 샀는데 어떠한 사람은 자금 출처 조사를 하고 어떠한 사람은 자금 출처 조사를 받지 않는 경우들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일반적으로 자금 출처 조사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지금은 100% 제출을 해야 됩니다.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를 보시게 되면 실제 저희가 집을 살 때 들어가는 자금을 실제 내 돈이 얼마고 차입을 얼마 했고 은행 대출은 얼마인지를 쫙 적게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집을 산 사람의 자금 수준을 파악을 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자료 수준을 파악을 한 기초 자료를 토대로 이 사람이 매달 신용카드를 얼마를 사용을 하고 월급을 얼마를 받는지에 대한 자료를 이미 국세청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자료의 금액을 통해서 그리고 또 FIU라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자료를 토대로 이 사람이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서 국세청에서 우편물을 보내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 이 사람은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야 혹은 내가 이걸 하면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가 아닐 거야 라는 이 기준이 없어요. 근데 저는 확실하게 이건 있는 것 같아요. 혹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분들은 받아요. 내 스스로가 나는 이거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라고 하는 분들은 미리 준비를 해두셔야 됩니다. 미리 준비를 저희가 해놓고 나중에 혹여나 안 받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아무런 준비가 없다가 나중에 갑자기 국세청 우편물을 받아보시고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순간은 조금 늦죠. 그렇다라고 하면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소명을 잘 못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게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예를 들면 제가 10억짜리 집을 산 거예요. 너무 많이 갔나요? 10억짜리 집을 샀는데 전세를 제가 8억 끼고 샀어. 그러니까 제 돈은 2억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제 나이에서 여태까지 벌어들인 소득과 신용카드 해서 막 이렇게 제가 사용한 금액을 계산을 해봤더니 한 1억 정도는 소명이 돼요. 그럼 나머지 1억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이 사람이 마련을 했는지를 보는 게 자금 출처 조사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볼까요? 만약에 제가 1억에 대해서 소명을 못했어요. 극단적으로. 그럼 국세청은 뭐라고 생각을 할 것 같으세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할 때는 첫 번째, 누구를 가장 의심할까요? 부모님을 의심하죠. 네. 원래는 부모님이 너한테 이거를 증여를 해줘서 너 증여세 내야 되는데 너 이거 증여세 신고 안 하고 마치 네가 이 소득을 벌어들인 것처럼 그냥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라고 증여를 추정을 하게 되고 증여세를 과세를 하게 되는 이러한 수순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10억짜리 집을 기준으로 보면 2억 원보다 낮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 추정을 배제를 하는 이러한 규정들이 있어요. 그러면 2억까지는 우리가 증여 추정이 배제가 되는 규정이 있다 보니 그럼 2억은 나 빼고 생각해야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증여 추정 배제 규정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확실히 증여가 아니라는 걸 밝혀야 돼요. 근데 누가 봐도 뻔하게 이게 증여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은 2억 원에 대해서도 자금 출처를 저희가 소명을 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자금 출처 조사 대상에 선정이 되기 전에 어떠한 대비를 하셔야 되냐? 간혹 이제 저희 사무실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미리 부동산을 계약을 하고 오세요. 그렇게 제가 미리 계약하기 전에 저랑 상의하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부동산 가서 계약서를 찍고 오세요. 계약서를 찍고 오셔서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미 계약했다. 이제 그분 입장은 이런 거예요. 아니 금매라서 내가 지금 당장 도장을 찍지 않으면 이걸 살 수 없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예를 들면 저희가 어떠한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는 그 부동산 자금에 필요한 10억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 재산을 저희가 등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취등록세도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기타 부대 비용들이 많이 필요한데 자꾸 이 본 금액만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나머지 금액들에 대해서는 자금 규모를 잘 못 계획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구입을 하시기 전에 내가 필요한 돈이 얼만데 실제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고 은행 대출은 얼마를 낄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를 미리 대비를 해 놓으시고 부동산을 계약을 하셔야 자금 출처 조사 대상에 선정이 되신다라고 하더라도 무난하게 조사를 넘어가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미리 대비를 안 하시면 무조건 깜짝 놀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그걸 또 가지고 네이버를 찾아보세요. 네이버에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 안내문 이걸 많이들 찾아보세요. 실제로 찾아보지 마시고 주변에 계시는 세무사님들과 꼭 상의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조사라는 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되게 되면 기간을 정해놓고 조사를 해요. 왜 그럴까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예를 들면 국세청이 야 너는 조사 기간은 1년이야 라고 하면 이 조사를 당하고 있는 납세자는 되게 힘들잖아요. 그 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각각 세목들마다 혹은 저희 조사 대상자에 선정이 되시면 조사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에 대해서 저희가 시간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안내문을 받으시게 된다라고 하면 바로 주변에 계시는 세무 전문가님과 상의를 하셔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를 바로 계획을 세우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연말 특집으로 특집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정적인 주제이긴 하지만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에 선정이 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만약에 대상자에 선정이 되신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세무 전문가분들과 상의를 하셔서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소명을 한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이 지나갈 수 있는 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